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공화당은 한국에 대한 차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내부와 미국 공화당에서는 한국에 미국 전기차 공장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차별법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과 일본도 미국의 차별법에 반발하지만 그래도 유럽과 일본은 현재 미국에 공장이 있어 타격이 덜한데 한국은 이제 막 공장을 만들려는 시점이었기에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기차 차별법을 발판 삼아 한국의 반도체를 누르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을 앞지르자 일부러 영향력을 축소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유지하자 자국 기업을 1위에 올리기 위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은 과거 자신들이 축소시켰던 일본에 다시 협력을 시작하는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미국은 일본과 2025년까지 이나노급 반도체 개발을 시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일본에 2025년까지 이나노급의 최첨단 반도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피해만 줬으면서 일본과는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계속되는 바이든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에 미국 의원들조차 반발하는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애플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YMTC와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경계해온 미국이 의회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에 YMTC에서 생산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원들이 애플과 이를 보고만 있는 바이든 정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며 만약 애플이 더 진전시킨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기대어 영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 통신망과 미국인 수백만 명의 아이폰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의원들도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YMTC가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를 받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애플이 YMTC와 거래한다면 사실상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YMTC의 역량을 키우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돕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보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자국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그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애플의 중국 기업 접촉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이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작년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은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미중 갈등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기업은 매각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얼마 전 미국의 한 IP 개발업체를 중국계 IP그룹에 매각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한국의 매그나칩은 국가적 차원의 기술이 아니었고 미국의 IP 기술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인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은 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를 향해 미국의 위협을 초래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매그나칩 인수는 반대하면서 미국 기업의 매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전기차 차별법 등의 원래 목적으로 알려진 중국 견제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며 결국 동맹국들의 투자를 받아 미국 기업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한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대만처럼 첨단 기술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투자 규모와 시장 규모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오늘날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산업의 이익 구조는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야 하는 것인데 중국의 대규모 소비 시장이 없으면 성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진 사이 한국과 대만의 이익은 오히려 더욱 커졌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혹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바이든 정부의 행보가 점점 도를 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행정부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신신당부했다며 우리는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안보의 문제라며 우리는 힘을 가졌다. 기업들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방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은 앞서 미국의 보조금 혜택 때문에 미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미국 투자는 미국의 경제에 작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전기차 차별법을 공식화했고 이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중국으로의 투자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한국도 중국의 수요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를 중단하라고 하며 만약 미국의 요청을 어길 시 한국에 지급됐던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공장만 지어주고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했듯이 애플도 중국과 협력하는 마당의 동맹국들에 중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한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미국은 각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계획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삼성과 TSMC에는 계획의 일부만 지급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수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대만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미국이 자국 기업을 키워 중국의 수요 시장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에 미국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미국의 이런 행보가 계속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의원들의 비판에도 바이든 정부의 도 넘은 미국 우선주의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관련 분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도 결국에는 미국산 의약품과 기술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동맹국들의 연구 결과는 빛을 발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 견제를 발판 삼아 고급 인재들을 미국으로 부르고 동맹국들의 미국 투자가 계속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도 캐나다와 같은 우회 루트를 찾기 시작하며 미국 투자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수소 트럭과 같은 미래 자동차 공급은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혈맹이라던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방산업계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폴란드에 이어 또 다른 잭팟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집트로의 FAO식 100대 수출인데요. 지난달 피라미드 상공에서 펼쳐졌던 에어쇼 현장에서 모하메드 아바스 힐미 하심 공군 사령관과 대화를 나누는 이상무의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집트의 FA50 수출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올해 초 K9을 도입한 바 있고 K2 흑표 전차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이집트가 이제는 한국의 인프라까지 요청하고 있어 한국이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는 다소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집트는 한국에 지하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중국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던 중국이 탈락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지하철 사업 수주는 추후 이집트 신도시 지하철 계약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중국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번 수주를 따낸 한국을 향해 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며 화풀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질투 속에서 지난달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 8,6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320량 공급 사업을 따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현대로템이 이집트 터널청과 이집트 북부의 알라메인 시티에서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전동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2028년까지 카이로 메트로에 사용될 전동차 320량을 공급하게 되며 계약 금액은 6억 6천만 달러, 약 8,600억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동차 한국 수주가 당연하다고 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미 지난 10년간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 사업에 참여해 약 1조 원 규모의 전동차를 납품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전동차 물량의 25%는 이집트 국영철도 산업회사와 함께 제작하며 향후 8년간 차량 유지 보수도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이집트에게도 이득인 것으로 알려져 이집트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한국의 지하철이 이집트에 정착하면 이집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지하철의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대체 이집트의 교통환경은 어떻길래 국민들의 기대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하철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자리 잡았을 법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특히 이집트는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최근 사고들만 살펴봐도 작년 4월 카이로 근처 열차가 탈선해 100여 명이 다쳤고 비슷한 시기에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 열차가 탈선해 15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이집트 의회에서도 빈번한 지하철 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민들도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그렇지 않아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죠. 사실 이집트의 상황을 보면 교통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국토는 한국의 10배에 달하는데 인구도 적지 않으며 국토의 대부분의 사막으로 이뤄져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이집트에서는 단순히 전동차 사고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단순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21년 이집트에서는 1만 6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호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심각성을 느낀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의 대도시 과밀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새로운 지하철이 필요했고 이 지하철을 한국이 수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NAC 건설은 중국의 1대1로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AC 상업지구에는 385m의 초고층 건물을 포함해 18개의 대형 건물이 들어서며 공사 대부분을 중국 국영기업 중국건축공정총공사가 담당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아예 NAC 관련 공사를 이집트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 1대1로라고 못 박았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집트인들도 1대1로에 섣불리 참여했다 막대한 빚만 떠안은 채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NAC 관련 공사에 중국의 54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대1로가 진행되는 이집트가 당연히 중국의 전동차를 선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지하철 사업을 시작으로 방산 시장까지 하나씩 중국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약 10년 전인 2012년 현대로템의 카이로 전동차 프로젝트 수주였습니다. 당시 일본 업체의 장악 속에서도 이집트는 온전히 기술력만으로 판단해 한국의 전동차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 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전동차를 넘어 방산까지 한국산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이집트 인프라를 중국으로부터 빼앗자 중국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 IMF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이집트의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손해만 입을 것이라고 막말을 했으며 자신들은 이러한 점을 알고 일부러 계약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발언은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한국은 이집트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차관을 빌렸고 세계의 금융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 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을 못 내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집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이집트를 살릴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이집트의 한국 방산 구매 시사는 다른 여러 국가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이집트가 1대1로까지 진행했던 중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산 방산을 선택하자 한국산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퍼진 것입니다. 이에 얼마 전 FA50 국산 경전투기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것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양국의 공식 보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 군사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군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FA50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수출하는 경공격기가 최신 개량형인 F50 블록 20이라고 추정했으며 말레이시아 공군 알메이프는 이번 사업에서 순차적으로 18대씩 모두 36대의 FA50을 획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FA50 블록 20의 성능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카이는 블록 20에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해 공대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미국 F-16의 블록 70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UVHF 무선 장비가 장착될 것이라며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도 나오기 전부터 군사 매체에서의 FA50 도입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방산 수출은 FA50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 수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K2 흑표 전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에서 K2 전차의 대량 도입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모로코도 현지 면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이러한 사실은 사실무근으로 일축하고 있지만 모로코가 알제리에 맞설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로코 입장에서는 K2 외에 이렇다 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모로코의 K2 도입설은 사실무근에서 유력 또는 성사 소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현재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집트까지 잭팟이 이어질 기대가 모아지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 방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가 한국의 인프라를 맡기고 얼마 전 원전 참여도에 한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길 희망합니다.